이 중량급이 맞나 싶을 정도의 킥 사용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UFC 프랑스 대회가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죠. 새벽에 펼쳐졌는데 메인 이벤트에서 시릴 간, 원래 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CGV란다. CJENM에서 네. 그러니까 TVN에서 네. 시릴 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름을. 네네. 좀 어색하죠. 그쵸. 네, 조금 어색합니다. 왜? 근데 네. 그쪽 나라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겐 내지는 간. 간이 맞나 보네요. 네, 요 네. 중간 발음인 것 같아요. 네, 시릴가네를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을 때 시릴가네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간이면 간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근데 가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름이 입에 익은 이름이라. 근데 가네가 못 알아듣잖아요. 중요한 건 가네를. 가네라고 부르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간으로 불러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간으로 네, 한번 간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성공, 간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간 굉장히 때문이야. 성공적이었어요. 네. 톰 아스피날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데뷔적으로. 자,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손진수 선수가 짚어주신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차이라는 거는 한 방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차이죠. 근데 뭐 그것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시릴간이 이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투이바사가 이길 방법이. 그러니까 승부 예측 승부 예측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한 방에 걸릴 것이냐. 한 방이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 방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그 차이에서 오는 건데 저는 안 걸린다고 봐가지고 사실 그렇게 한 거고 시릴간이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같은 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싸웠으면은 뭔가 투이바사의 펀치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왼손잡이를 잡고 전체 라운드를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스피드 차이도 꽤나 났던 경기고 맞아요. 그리고 네. 길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앞손 잽에 계속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짝제비 스탠스를 잡아버리면은 앞손 잽을 얼굴에 맞추는 경우는 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앞손은 서로의 앞손 싸움을 하기 위한 용도고 거기다 이제 얼굴에 맞춰지는 거나 잽의 용도로 뒷손 스트레이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정도를 뛰어넘을 그런 이제 통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스피드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간이고 그리고 단연 돋보였던 거는 킥의 사용 빈도거든요. 킥의 사용과 빈도인데 복부로 향하는 이게 이 중량급이 맞나 싶을 정도의 킥 사용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거리도 너무 잘 잡고 그리고 세게 찰 땐 세게 차주고 가볍게 찰 땐 또 가볍게 차주고 그 감각 완급의 조절이? 조절도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펀치 같은 경우로 쉽게 설명하면 펀치를 예를 들어서 펀치도 내가 모든 펀치를 세게 치면 체력이 빨리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이제 요거에 가짜를 섞어주는 이제 약한 강도를 섞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킥에서도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앞발 꼬발킥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결정적인 타격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런 거는 경량급 애들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잘 보여주고 그리고 뭐 중간에 어쨌든 한번 다운 당하고 그거에서 약간 저는 방심했다고 보는 편인데 제가 요런 거가 길이 차이가 나는 두 선수가 싸울 때 항상 찝는 건데 길이가 긴 애가 상대방이 들어올 때 상체를 뒤로 제끼면서 빠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걸리면 웬만하면 쓰러져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빼면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걸려버린 거죠. 2개, 3개 들어오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거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제가 볼 때는 투이바사의 강력한 오른손에 오른손? 맞고도 네.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여태까지 맞지 않아서다. 시릴간이 이게 어쨌든 이게 많이 맞으면 깎여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안 맞던 애는 이게 살아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릴간이 아직 맷집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맞을 때 제가 보니까는 약간 왼손 가드가 그래도 붙어 있더라고요. 머리 쪽에. 네, 그쵸. 그래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살짝 걸치긴 걸쳤다. 뭔가 좀 반감. 그러니까 막 충격이 그대로 온전히
네.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네. 충격이 컸지만 워낙 큰 스윙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버릇들이 되게 잘 들어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투이바사가 초반 러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투이바사가 어느 정도 맞을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죽이러 들어올 거다 가네가. 그때 한번 휘두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이끌다가 그래도 한 번 마치긴 했습니다. 저는 하나 들어올 때 2개, 3개 들어가겠다. 그게 그냥 주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킥 싸움에서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더 길고 빠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킥 싸움을. 근데 더 길고 빠르니까 킥 싸움이 안 되니까 킥을 못 차진 않거든요. 네, 투이바사가 맞아요. 잘 차는 편이에요. 그 최고에 비해서. 근데 거기 킥 싸움 버렸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 들어올 때 2개, 3개 들어간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어쨌든 한 번 잘 먹혔죠. 근데 이게 그거 하나만으로 이기기에는 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스탑럴커 한번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의도된 스탑러컬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투이바사가 어떻게 됐든 가까이 붙으면 내가 무조건 휘두른다라는 생각을 네, 마인드 맞아요. 컨트롤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날아보니까 네. 약간 예전에 데릭 루이스처럼 그거는 약간 연기가 좀 들어갔을 네, 것 그건 같긴 한데 맞아요. 이번에는 아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서도 한 방 그렇게 휘둘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투이바사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배도 아픈데 배를 좀 신경 쓰면 하이킥도 그렇고 펀치도 그렇고 얼굴로 계속 날라오고. 아니 그 오늘 제가 네. 이거 오기 전에 이제 키보드 워리어 TV에 김승현 선수의 채널에 나가서 요거 네. 촬영을 하고 왔어요. 똑같은 네. 내용으로. 네. 근데 거기서도 형들이랑 했던 얘기인데 그런 이제 뚱땡이 배는 원래 잘 안 뚫리거든요. 원래 약간 방탄배입니까? 로이 넬슨처럼. 약간 로이네슨 뭐 벤 로스웰 이런 애들처럼 그 가네 같이 약간 체지방이 많이 없는 네. 왕자가 드러나는 복부들은 맞고 갈 확률이 높아요. 배때기를 맞고. 근데 약간 그런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이 배때기들은 잘 안 가거든요. 지방이 간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방간 지방간은 아니지만 지방이 두터워가지고 이 충격이 끝까지 잘 안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잘 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찍어가지고. 네, 그런 투이바사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뭔가 꼬꾸러지게 만들 정도면 진짜 잘 찬 거다. 간장킥이라고 하잖아요. 네, 간장을 리버를 때리니까 네네. 간장킥 맞으면 어떤 느낌인 건가요? 약간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숨쉬기가 쉰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통증도 통증인데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체력이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거기서 그런 계속 복부에 진짜 데미지가 계속 쌓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간이라고 이제 바꾸고 나서 간을 공략하는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실일 간의 이 운동 능력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할까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영상 같은 걸 또 보면 농구도 엄청 잘하고요. 농구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처럼 약간 기술적으로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고 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도 엄청 잘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요. 잘하신데 내가 또 존댓말이 나오는 존댓말이 나올 정도로 정도의 운동 엄청난 능력이네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자선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막 한두 명 제껴버립니다 그냥 발재간으로만. 그래요. 몸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재간으로 제껴요. 그 정도로 뭔가 이제 운동에 타고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체격에 이 근육량에 이 키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저는 요 점이 좀 궁금한데 양손잡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아예 이번 경기는 사우스포로만 싸웠어요. 네. 양손잡이가 되는 거 어렵지 않나요? 어느 정도 근데 연습을 해야 연습하면 되나요? 할 수 있죠. 연습을 하면 네, 할 수 있어요. 익숙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네. 한쪽으로만 너무 길게 한쪽 스탠스로 너무 길게 연습하는 선수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탠스를 그러니까 한쪽 스탠스로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게 척추 모양도 바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편측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런 시기를 너무 오래 가지지 않은 선수면 이제 좀 더 어떤 스탠스를 잡든 완벽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 왜냐면 익숙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데사냐처럼 네. 양쪽이 약간 50대 50처럼 네.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이런 네네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로 그거에 투자를 했느냐의 문제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외로 뭐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막 양손잡이, 그러니까 다른 반대쪽 스탠스에 그렇게 많이 연습을 안 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왜냐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반대쪽 스탠스도. 근데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예, 그쵸. 뭔가 스파링하면 사실 반대쪽 스탠스하면 처음에 두드려 맞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양손잡이들이 엄청 유리한 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손흥민 선수도 양발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발잡이니까 아예 훈련할 때 왼발을 먼저 시켰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오른발을 잡고 막 이렇게 이거를 아주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양발잡이가 된 거고 르브론 제임스도 원래는 왼손잡이였답니다. 근데 슛은 오른손으로 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손잡이가 돼가지고 수비할 때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어느 쪽에 기울이지 않고 양손을 다 쓰는 거죠. 네네. 그런 유리함들이 이제 시릴 간에게서도 나오지 않는가. 맞아요. 아데사냐 같은 선수도 있고 볼카노프스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볼카노프스키는 네. 오른손잡이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탑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한테, 그러니까 왼손은 잡긴 잡는데 거의 안 써요. 오른손을 거의 잘 안 쓰기 써요. 위한. 예, 그냥 약간 그냥 거리감을 살짝 혼동시키기 위함으로 잠깐 쓰고 거의 안 쓰는 챔피언 중에 하나고, 패트리안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가 거의 오른손잡이랑 거의 흡사하죠. 아, 그렇죠. 자, 이제 시릴간이 지난 1월에 은간우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반대로 갔던 그 경기. 네네. 근데 은간우와의 재대결 가능성이 또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두고 은간우와의 2차전 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나요? 네,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실수 혹은 방심이란 부분이 은간우 때 좀 안 보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은간우는 워낙 사이즈가 좋고 크고 투이바사랑 비교해서, 그리고 진짜 한 대 맞으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피하는 것이 보였어요. 디펜스에 굉장히 집중하는 게. 근데 투이바사랑 할 때는 조금 이게 길이 차이도 나고 계속 본인이 흘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약간 여유를 부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디펜스에 있어서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진 듯한 느낌. 근데 어쨌든 타격적인 디펜스 부분에서는 시릴간이 은간우랑 하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거니까 지난번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 문제는 그래플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플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됐는지, 어쨌든 훈련하는 모습은 다른 곳보다 그래플링에 훨씬 더 투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그 다케스타 레슬러도 데려와서 훈련을 하고, 하지만 어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커티스 블레이스 정도와 한번 싸우면 좋지 않을까. 안 싸운대요. 네, 그러니까요. 안 싸운다고 했는데 커티스 블레이즈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안 싸운다고. 그거는 영리한 선택이 아니다. 미오치치 아니면 존스지, 아니면 은간우 직접 가든가, 뭐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 때 했었죠. 존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히려 존스가 피하고 싶은 상대 아닐까요? 굳이 피하고 싶은 상대? 네. 간이 좀 더 저는 봤을 때 좀 더 어려운 상대라고 보긴 하죠. 존 존스가. 존 존스에게. 네. 그쵸? 존 존스가 네. 시레간에게. 네네. 그러니까 간에게. 근데 그거는 까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존 존스가 헤비급에 올라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네. 라에서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준다는 가정하에는 존 존스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인 상대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간이 이번 경기에서는 레슬링이나 그래플링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한 번도 보여주진 않았는데 충분히 보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좀 간의 어떤 활약을 좀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